약 2만 년 전 빙하기, 유럽에 살던 누군가가 자신의 세상을 그려놓았습니다. 달리는 야생마, 사나운 들소, 100여 점에 이르는 사냥감의 형상입니다. 인간과 대결을 벌여온 강력한 상대들. 들소는 인간의 창에 찔리고 인간은 들소와 싸우다 죽습니다. 죽어서 새가 되어 날아간다고 믿기도 했죠. 인간과 동물 중 누구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뒤, 빙하기가 물러갈 무렵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잦은 가뭄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던 그 시기, 비옥한 땅이 있었던 지역,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있는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You got humans and animals living in the same environments very often, where water and food was plentiful. So you got developing a sort of relationship, and perhaps it was almost inevitable. So they are drawn to the human environment. 사냥감이었던 어떤 동물들이 인간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인간은 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고대의 어느 집터에서 놀라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3,000년 전에 살았던 50대 여성의 유골과 그녀의 왼손에 보듬고 있는 개의 유골. 개는 최초의 가축이었습니다. Earliest evidence for dog domestication is finding them buried with humans in these 13,000-year-old settlements in Israel, and clearly having developed a social bond with bearing puppies next to their owners. 인간의 집에 살았던 가축, 개. 개의 조상은 늑대였습니다. 그 후, 개는 늘 인간의 곁에 함께 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약 5,000년 전에 암각화입니다. 야생 염소 아이벡스를 향해 활을 쏘는 인간을 형상화했네요. 그리고 사냥에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들입니다. 인간의 사냥을 도울 만큼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야생의 포식자 늑대를 인간은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향한 곳은 몽골의 서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알타이입니다. 그 외진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카자흐족 사람들. 19세기 말 중국에서 이곳 알타이로 이주해온 이래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단절됐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유목을 하며 살아가는 카자흐족의 삶에는 오랜 전통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새끼 늑대를 데려와 키우는 독특한 전통도 있죠. 굴에서 새끼들을 꺼내와 가축을 해치는 늑대 수를 줄이려는 겁니다. 카자흐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늑대 퇴치법이죠. 사람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늑대를 오래 기르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가죽이 필요한 곳에 파는 것이 보통이죠. 늑대를 키우려면 할 일이 많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식성 때문입니다. 금세 늑대 먹이감 하나를 사냥했습니다.
초원의 대형 설치류 마못. 육식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새끼 늑대들이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둘 중에 더 강한 놈이 먼저 먹는 동안 다른 놈은 옆에서 보기만 합니다. 야생의 모습입니다. 내장부터 먹는 것도 야생의 본능이죠. бұл енді ит құсаған емес құла сырған емес даланың нәрсесі ол ешқандай көнбейді қазір босай қалса қашады ол енді ол қайдан үйренсін даланың аңы ғой бұл қазір үйренбейді ешқандай. 어떤 동물보다 야생성이 강한 늑대. 인간은 대체 어떻게 늑대를 길들인 걸까요? 모든 것은 늑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먹이를 찾다가 인간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And animals that we think have entered into domestication from that route, the poster child, the primary one that we think of is usually the dog. It's thought to have come into domestication as less wary wolves begin to approach human settlements. Maybe the beta wolf, the one that wasn't doing so well and competing for the ladies and other resources, that then decided to affiliate with humans. 먹이를 찾던 늑대는 인간들이 사는 곳 근처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과 늑대는 똑같은 잡식성의 포식자. 경쟁자인 늑대의 접근에 인간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늑대를 멀리 쫓아버리려고만 했습니다. 늑대 역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대담한 인간이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늑대에게 고기를 던져준 겁니다. 그의 행동 역시 늑대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것이 인간이 늑대를 길들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동물은 인간을 가장 잘 따르는 동물이 됐죠. The dogs have taken that sociality from their wolf ancestors and have transferred that to the humans, away from maybe the alpha wolf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pack to their human companions. 개들은 인간의 거주지를 지키고 곁에 머무릅니다. 인간의 일을 돕는 실용적인 용도의 가축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동부의 도시 하라르. 낮 동안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지만 해가 지면 이 도시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매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부릅니다. 마을에 어둠이 다 내릴 때까지. 이제 조금 특별한 손님이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하이에나. 익숙하게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밤은 야행성인 하이에나들의 활동 시간. 그런데 숲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마을로 오고 있다니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죠. 야생에서는 사자와 경쟁할 정도의 맹수.
그런 하이에나가 사람이 주는 고기를 받아 먹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며 꽤 익숙하게 길들여진 모습. 맹수의 모습보다는 마치 동네에서 마주치는 개를 닮았습니다. 수십 년 전 하이에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먹이를 주었던 것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የቆራረጠ ይጥላቸው ነበረ። ከዛ በኋላ በጣም በረጅም ጨው ነበር የሚያበላው ከዚህ እዛ በሚደርስ እዛ ያሳጠረ አለማምዷቸው ስንት መስዋዕትነት ከፍሎ ነው እንደዚህ እንዲሆኑ ያደረጋቸውና እኔ ከሱ ስር ሰራ ነበር። እኔ አሁን ከሱ ስር ሰራ አሁን 10 ዓመቴ ነው። እሱ ያበላው 25 ዓመት ምናምን ነው። 늑대가 인간에게 다가와 개로 길들여졌던 과정과 흡사한 상황. 사람들은 하이에나 새끼를 데려와 길러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축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ወስደን ስናሳድገው ደግሞ እና ጅብ ከናቱ ስር እንዲለይ አይፈልግም። እናትየው ደግሞ ልጇን የሚወስድባት ስለማትፈልግ ብቻ ልጇን ከወሰድክባት ታጠቃለች። ለዛ ነው 온순해진 하이에나가 가축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건조하고 황량한 땅. 약 10,000년 전 이곳은 인간이 문명의 기초를 세웠던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많은 가축이 탄생했습니다. The big variable here is that we know there were wild goats, wild sheep, wild oxen, wild pigs in this region. Therefore, the chances are that the first domestication happened in an area where they were, and this, in fact, appears to be true.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 양의 조상인 무플론입니다. 온순한 성격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 울타리에 갇힌 상태도 잘 적응했습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조건에 잘 맞았죠. 활처럼 휘인 뿔과 수염이 특징인 베주아르 역시 그랬습니다. 사냥감 중에서도 위험하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죠. 인간은 이런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는 행동을 예측하기도 쉬웠습니다. 사냥은 점차 수월해졌겠죠. 그러다 인간은 이들을 울타리에 가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가축과에 성공한 양과 염소는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가축이 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동물을 울타리에 가두는 데 성공한 과정, 그리고 동물이 처음으로 울타리에 적응한 과정이었습니다. From the animal's point of view, the advantage is firstly they get protection from predators like lions and hyenas, and this is important. And second, from their point of view, even more important, was that the food supply was more predictable because humans herded the animals and moved them across the grazing grounds. So there were advantages on both sides. 유목민의 삶은 가축의 변화 과정과 함께 해왔습니다. 가축이 된 양과 염소는 외모도 달라졌습니다. 커다랬던 뿔은 짧아지거나 사라졌죠. 번식을 위해 뿔로 경쟁하던 야생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색깔도 다양해졌습니다. 더 이상 보호색이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가축은 야생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새로운 관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건 무리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사회성 덕분이었습니다. 한 해마 이러면서 일소만 들어올지 어떻게 막. 또 일소에 말을 들어온대 야왔다. ганцхан мал толгой яваад гэж бодлоо тийм байх. Гэтэ дөрөв дураагда адрагч тийм асуудал байхгүй шүү дээ. Яг зөвхөн сувачууд нь дөрүүлж яваад яг ийм төлөлттэй шиг мал нь зүүл рүү яваад байдаг. Манлал нь бол тэр 90 ямаа 2 хоньдол байдаг. Гэтэ ганцхан хоньнууд толгойлж ийн ганцхан ямаа дагуул явдаг гэдэг юм асуудал байна. 사람 손에 들어온 가축의 운명. 특히 양은 안정적으로 고기를 확보하고자 키우게 된 가축이었죠. 유목민에게 도축은 생활의 일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Яг л цэвэр махны гарц бол нэг 25-30 та байдаг баг. Ийм нь бол нэг 15-17 энэ багцаатай байгаа да. Ирэмаа бол нэг ямар ч 25 кг мах гарна. 인간에게 꼭 필요했던 식량. 그것이 가축을 키우는 첫 번째 이유였겠죠. 고기 다음은 젖, 그리고 털과 가죽.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은 가축에게서 얻게 되었습니다. 가축은 인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더욱 적극적으로 가축을 관리합니다.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고 죽임을 당하는 가축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배 앞에 무언가 달고 있는 양과 염소. 수컷들은 모두 거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걸 뛸 수 있을 땐 짝짓기 할 때뿐.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Тэр 요 хууцуухнаг 11 сар гаргаал 11 сар сейлэр тавьдаг. Тэгэл хавар 5 сар ихээр оч ургал болохоор тавигдаа зэрэг тэгж тавихгүй бол уцуугна көглөх ингэж бүс юм маш андаж байгаа. Тэр үлчин хийгээд дунд орныг л уу. Тэггүй бол хамаа зүггүй хойно дагаад 100 чиг 7 сар 6 сар 5 сар эрдэнэд хамаагүй ургал. Тэгж хязгаарлаггүй бол 5 сар болоод хонь тэлдэг. 서서히 서로를 길들여 온 인간과 가축. 만년 이상 이어진 긴 시간이었습니다. 양, 염소, 돼지가 가축이 되고 그 후에 소가 길들여집니다. 약 2000년이 더 흐른 뒤에야 말이 가축화됐죠. 대부분 서남아시아 혹은 아시아 지역에서 탄생한 가축입니다. 낙타과의 동물 라마. 남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가축화에 성공한 동물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축이 된 동물 낙타가 있습니다. 그 후 포유류 중에서 새로운 가축이라 할 만한 동물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동물들이 가축화되는 동안 인간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가축을 통해 식량과 재산을 비축했고 가축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문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베리아와 인접한 몽골 북부,
술록 유목민 차탕족이 사는 집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만 모여 먹는 점심. 젊은 남자들은 모두 술록을 몰고 깊은 산에 올라가 겨울 내내 생활합니다. 대대로 술록이 이동하는 대로 옮겨다니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술록은 특이하게도 많은 양의 이끼를 먹고 사는 포유류. 술록 이끼라 불리는 이끼를 주로 먹습니다. 딱딱한 발굽을 사용하는 술록. 얼어붙은 눈 속에 이끼도 찾아냅니다. Тэжаал өвс тэжаал мэжаал тэгэхгүй харин давс их хэрэгтэй тийм давс тэндээс биш одоо тийм тэжаал мэжаал гэж авахгүй шүү дээ. Нэгэ байглаасаа бүх юм байглал басан зогссон байдаг. 묶어놓지 않으면 산속으로 도망가 버릴 정도로 아직 야생성이 남아 있습니다. 먹이와 번식을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술록. 완전히 가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차탕족은 술록과 함께 거친 자연에 적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차탕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툰드라. 시베리아와 함께 술록의 가축화가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록을 따라 유목 생활을 하는 네네치족. 유목민은 술록에게서 고기와 털, 가죽을 얻습니다. 삶을 지탱하게 하는 소중한 가축이죠. 하지만 이곳의 술록 역시 야생동물에 가깝습니다. They don't look really any different than free-living reindeer, and they breed quite freely with free-living reindeer. And so to me, they serve as a really good model of what these early stages of domestication must have looked like. 유목민들이 임시 울타리를 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갇힌 상태는 술록을 무척 고통스럽게 합니다. 먹이를 먹을 수도 없는 데다 뿔끼리 부딪혀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계절 따라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습성. 겨울에는 남쪽으로, 여름에는 북쪽으로 가는 이동 경로. 모두 야생에서 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런 술록에게 유목민은 자신의 삶을 맞추죠. Все это уже у них в крови нашу двигать, ехать. И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ехать, все смотреть, и они идут. 야생에 가까운 술록을 유목민은 길들입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가축이 되어가는 거죠. Вот это есть рабочие быки, транспортные. Вот дрова, стадо, все на них. Для упряжки, для упряжки должен быть олень крепкий, сильный, выносливый. 혹독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술록과 네네치족.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서로를 길들여가는 중입니다.
다시 초기 가축화가 일어났던 서남아시아입니다.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었던 시기의 흔적. 여기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야생양이나 야생염소보다 훨씬 더 많이 사냥했던 동물. 가젤은 왜 가축이 되지 못했을까? In fact, for thousands of years, people actually harvested gazelles. They killed them by the hundred, even the thousand during these migrations, butchered them and then dried the meat. 가장 흔한 사냥감이었던 가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가젤류는 단 한 종도 가축화되지 못했죠. Particularly in parts of Southwest Asia, they will move to better grazing grounds in the summer and the spring. Then in the autumn, they will move back to their winter grazing grounds. So you've got constant movement. And it's far harder to develop a relationship that leads to domestication with animals like that. They may have got occasional pets like young gazelle, but to domesticate them fully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이곳은 몽골 가젤의 대표적인 서식지. 먹이가 풍부한 초지를 찾아 가젤 무리가 떠돌아다니는 지역입니다. 가축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갇힌 상태에서는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게다가 너무 빨라서 쉽게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덤제를 돌렸을 때, 요 마신에 달라질 때 그래 10km로 도가지 어떻게 돼? 그게 마르타는 조금 잘간 거 더러 더럽들 마신은 하마고 할때서 잘랐죠. 하지만 가젤을 울타리에 넣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죠. 아, тэр зэр бол бүр нялх дөнгөж гарсан байхад нь ихийг зураг амлааг болсон баг. Тийм зэрийн янзтай тарж атарсан байгаа юм. Тэгээд нялхтаа бол гэр тойр байгаад идэм байл. Тэгээд тэрийг ямаанд төхөөлчих тэр ямааг бол зүгээр ерөөсөө яг л янзыг өгдөг юм байл. Харин ямаатай зүг хайж чануулах юм бол алчих болтго мөргөж алчих гэж жоох юм. Жохон дамраад 2-3 сар болоод тэрийг гашхууд зэрлэг амтан гэдгээ мэдэрэгддэг юм байлаа. Тэгээд нэг шанал болчихдөг юм бэл. Көлднө адуу бол чөдөр хийж гэнэ гэсэн. Тэгээд тийм ч байн гаргамж гэнэ гэдэг хид шоол тиймэр төрөөгч. Тэгээд зэрлэг амтан чинь болов. Ингээ бараг зүрхэн агараад өгчих واخ тоо. Янзг нь атар жирэл вирусыг гаршуулаад тэгээд гэр зур байж байгаа 2-3 сарын дараа оргаал болж байгаа юм шиг бол тогтохгүй. 남아메리카 페루. 이곳에도 오랫동안 가축화를 꿈꾸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안데스의 고산지대. 전통 방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12세기 잉카 문명을 탄생시킨 인디오의 역사. 지형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계단식 밭을 만들고 고산지대의 땅을 최대한 활용했던 문명. 잉카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라마 덕분이었습니다. Las llamas antes servían, ¿no? Ahora decimos de que la llama ya no sirve. Antes servía para el transporte, porque los incas utilizaban como transporte a las llamas, cargaban. Entonces viajaban de Cusco, Puno, así. 구대륙에 비해 신대륙에서는 가축화된 동물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라마에 이어 가축이 된 동물은 알파카. 이동수단보다는 고기용 가축이었습니다. 라마와 먹는 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습한 지역에 삽니다. 알파카는 털이 아주 유용하죠. 약간 곱슬기가 있고 빽빽한 털일수록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할 만큼 좋은 털을 내주니 사람들은 갈수록 라마보다는 알파카를 더 많이 키우고 있죠. 한편 남미에는 알파카보다 더 부드러운 털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 그걸 가지고 최고급의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털을 지닌 단 하나의 동물이 있습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고원,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발견한 것은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그들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그림입니다. 먼 옛날부터 아주 중요시했던 이 동물, 안데스의 공주 비구냐입니다. 비구냐는 한 번도 가축화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탐내는 털을 가졌지만 결코 인간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었던 동물이죠. 비구냐를 보는 것도, 비구냐 털을 얻는 것도 인간이 야생으로 찾아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황량한 고산에 사람의 발길이 찾아들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비구냐를 몰아가야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비구냐 털을 얻기 위한 작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데스 고산에 살고 있는 비구냐, 이들을 몰아갑니다. 드디어 인간이 쳐놓은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야생의 비구냐에게서 털을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 비구냐를 몰고 와 털을 깎은 뒤에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잉카 시절부터 행해졌던 차쿠 행사입니다. Había una cultura en el Perú, la cultura inca. Ellos ya hacían captura de vicuñas, esquilaban vicuñas y este producto, o sea, la fibra que se obtenía de estos animales era solamente para el inca y todo su entorno. Esto no podía que se utilizar en prendas la gente del pueblo. ¿Por qué? Porque realmente era era sagrado en ese entonces. Ha pasado el tiempo y hoy por hoy la fibra de la vicuña, ya con la tecnología actual, ya pues resulta que es una prenda sumamente cara. Por ejemplo, un terno de vicuña en estos momentos está valiendo alrededor de 45.000 euros. 자유롭게 평원을 달리던 비구냐들이 잠시 인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상황. 본격적으로 털깎기가 시작되고 사람 손에 붙잡힌 비구냐. 소리 한 번 안 내고 가만히 누워서 버팁니다. 가슴 쪽에 굵은 털을 제외하고 등 쪽 털만 깎아 모으는 사람들. (30마리의) 비구냐 털을 깎아야 코트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이라고 하는 비구냐 털의 두께는 13미크론 정도, 18미크론인 알파카보다 훨씬 가늘죠. 옆에서는 비구냐의 건강 상태도 점검합니다. 페인트로 칠하는 건 상태가 좋지 않아 그냥 놓아준다는 표시입니다. 사람 손에 쉽게 잡히고 온순해 보이지만 갇혀있는 상태를 못 견디고 질병에 취약한 동물. 끝내 가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죠. 다만 1년에 며칠 가축처럼 만났다 헤어지는 사이 털을 내어주는 순간이 지나고 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이 비구냐 털을 계속 얻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동물. 그것이 가능해져야 가축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오랜 세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가축과 함께 사는 삶에서 멀어져 왔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돕는 관계, 그것이 인간이 집으로 들어온 동물들과 맺었던 관계입니다.